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전문가의 충격적인 관측이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시기까지 지목해서 우크라이나가 결국에는 패배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간 많은 전문가들이 나름의 근거를 들어가면서 전쟁의 향방을 점쳐왔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패배를 언급하면서 눈길을 끈 것은 개전 초기 우크라이나의 선방을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시절 이래입니다. 이런 분석에 자극받은 서방은 또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정작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치고는 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유럽의 현 상황을 우려하는 전문가들은 또 미국의 중재를 통해 한국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냐고 유럽의 무력함을 질타하고 있죠. 그 와중에 그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의 항구에서는 뜻밖에도 한국에서 건너온 군수물자가 발견되어 유럽의 여론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러시아 국영매체 타스의 SNS에는 미국 CIA 출신 분석가의 발언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해당 분석가가 한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서 내놓은 분석을 전한 것이었는데요. 매체가 전한 바에 따르면 CIA 분석가 출신 레리 존슨은 팟캐스트 방송에서 12월 이후 우크라이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다. 우크라이나가 인력과 장비의 손실을 무릅쓰고 계속해서 싸울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발언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당분간 우크라이나에 충분한 포탄을 생산할 수 없을 것이라며 최근 집속탄 공급이 논의되고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의 포탄이 고갈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레리 존슨은 결과적으로 현 상태가 유지된다면 우크라이나는 탄약 부족을 극복하지 못하고 겨울쯤에 패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가 패배할지 어떨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지만 적어도 우크라이나가 현재 심각한 탄약 부족에 직면해 있는 것은 확실한데요. 사실 이 근본적인 원인은 유럽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매일 4,000에서 7,000발의 포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증명하듯 우크라이나 주요 전장의 위성사진을 보면 온 땅이 포탄으로 파인 곰보 자국으로 가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런 막대한 포탄 소모량을 감당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는 포탄 생산량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린 상태입니다. 지난 7월 9일 블룸버그가 우크라이나 전략사업부 장관을 인터뷰한 바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지난 6월 한 달 동안 만든 탄약의 양이 작년 한 해 내내 만든 탄약을 다 합친 것보다 많다고 합니다. 이런 극단적인 변화를 위해서 방위산업 자체를 개편해냈다고 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탄 소모량을 다 감당할 수 없는 것이 현 상황. 부족한 분량은 유럽을 포함한 서방의 지원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요. 적어도 유럽은 현재 우크라이나한테 이성을 잃은 러시아군을 틀어막는 역할을 떠맡기고 있으니 도의적인 차원에서라도 그 부족분을 채워주는 것이 도리입니다. 그럼 유럽은 마땅한 행동을 취하고 있을까요? 익히 알려져 있다시피 전혀 아니죠. 유럽은 탄약으로 전쟁의 승패가 갈릴 수도 있음을 확실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7일 EU 이사회는 홈페이지를 통한 공식 성명으로 유럽에서 최대한 빨리 탄약과 미사일을 생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발의한 탄약 생산 지원법도 대놓고 가능한 한 빠르게를 뜻하는 에즈순 에즈 파시블의 약자를 따서 ASAP법이라는 이름을 지어놨죠. 다만 이 법을 통해서 즉각적인 탄약 물량이 나오는 것은 아닌데 이 법의 내용이 5억 유로를 긴급 동원하여 탄약과 미사일 생산을 위한 제조 능력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 정책은 아직 승인되지도 않았습니다. 단순히 발의되었을 뿐으로 지금은 임시 합의의 단계에 불과하고 이사회와 의회의 승인을 받아내야 비로소 발효되게 됩니다. 공식 성명은 7월 안에 서명 및 발효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히기는 했지만 그 보장은 어디에도 없죠. 전쟁의 당사자인 우크라이나는 이런 이유에 답답한 일처리에 진절머리가 난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자국의 생존을 위해서는 물론이고 유럽을 향한 러시아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서도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에게 그런 싸움을 떠맡긴 이유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 인디펜던트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고 무책임한 유럽의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매체가 가장 먼저 지적한 것은 전쟁이 1년이 넘어갔는데도 EU가 포탄 증산을 확고한 계획조차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EU 국가들은 탄약 지원을 부르짖으면서도 현재 국가적인 차원에서 방산업체와 장기 생산 계약을 체결한 바조차 없다는데요. 방산업체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포탄 지원의 금전적 이득을 거의 기대할 수가 없는지라 포탄 증산에 매우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국가가 나서서 이들을 회유할 필요가 있는데 EU 국가들의 행동은 방산업체의 태도를 바꾸기에는 불충분하다는 겁니다. 매체는 대표적으로 프랑스를 언급하며 EU 회원국들은 국가 사업을 보호하겠다는 명분 하에 의사결정을 미루고 있고
EU라는 공동체 자체의 답답한 관료주의적 성향 역시 포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신속한 결정을 방해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게다가 EU가 말로만 공동체지 군사적으로는 통합된 기준이 없어 포탄의 규격이 제각각이라 만에 하나 원활한 포탄 공급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탄약의 변경에 따라서 사용하는 플랫폼이 되는 무기를 개조해야만 한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작전 능력의 저하를 불러온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자신들을 향한 원성이 쌓이는 이 상황을 헤어나올 방향성을 전혀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EU 의사회의 성명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 유럽은 현재 취할 수 있는 운신의 폭도 좁은데 복잡한 절차까지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래서야 우크라이나가 패배할지도 모른다는 겨울전까지 지금의 상황을 해소할 수 있을 리 만무하죠. 유럽은 시간을 벌고 싶었고 그래서 시선을 돌릴 대상을 찾았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EU도 나토도 아닌 한국을 지목해 사정이 넉넉한 너희들이 탄약을 지원해야 한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죠. 바로 얼마 전인 7월 8일에도 영국 BBC 방송은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대한 압박이 고조되고 있다는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7월 11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앞서 한 번 더 한국을 향해 압박을 건 것인데요. 덧붙여 한국이 그동안에는 무기를 지원하느라 비축량이 줄어든 국가에게만 무기를 판매하는 더 편한 접근법을 취했다며 이제는 더 직접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죠. 듣고 있자니 어처구니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은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지속적으로 이들의 도발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저런 이야기를 하는 유럽도 북한 때문에라도 한국의 탄약 비축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죠. 그럼에도 자기들한테는 우크라이나의 상황이 급하니까 탄약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인데요. 북한의 돌발 행동을 차단하지 못하면 러시아와 중국이 차례로 몰고 들어와서 영향력을 확대할 것은 자명합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막아내지 못했을 때 유럽이 마주해야 하는 상황과 본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중국이 가세한다는 점에서 전망은 더 어둡습니다. 하지만 이런 뻔한 전개를 알면서도 한국의 탄약에 눈독 들이는 이유는 단 하나, 한국이 북한에 뚫려도 유럽은 전장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이런 이기적인 태도에 한국이 응해줄 이유는 당연히 없습니다. 실제로도 한국은 이들이 아무리 뭐라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외교적 이익에 따라 행동하고 있는데요. 지난 4월 미국을 통한 50만 발 우회 지원으로 한국은 차고 넘칠 만한 명분을 채웠습니다. 이 역시도 원래는 공개될 정보가 아니었죠. 본래는 물밑에서 지원할 예정이었던 것을 미국 측의 본의 아닌 사고로 정보가 유출되는 바람에 세상에 알려져 버린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국이 판매한 탄약의 일부는 유럽으로 전해질 것이라는 내용도 공개됐었는데요. 국내의 한 언론은 이 시점부터 유출 자료에 명시되어 있는 수출항인 진해항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진해항을 나가는 거의 모든 배의 출항 정보를 알아본 결과 미국 선박 케이프 녹스호의 자취를 붙잡는 데 성공합니다. 케이프 녹스호는 해양수산부 출항 선박 목록에서 4월 29일 진해항 군용 물량장을 떠난 것으로 나왔는데요. 미국 국방예비함대 소속으로 전쟁이나 긴급사태 시 군대와 군수물자를 신속하게 수송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전 세계의 항구에는 선박 자동 식별 장치라는 것이 있어 들어오는 배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공지하는데, 이에 따르면 이 선박은 진해항을 떠나 대만, 말레이시아, 수에즈 운하, 그리스, 지브롤터 해협 등을 차례로 거쳐서 지난 6월 6일 독일 노르데남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는 미군의 또 다른 국방예비 선박 잼 스테이트호가 먼저 도착해 있었는데 기록을 역추적한 결과 이 선박 역시 진해항을 떠나온 것이 확인되었죠. 그리고 이 두 선박에 실린 컨테이너에는 추진성 폭발물 또는 기타 폭염 폭발물이나 그런 폭발물을 함유한 물품을 의미하는 익스플로시브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진해항에서 온 폭발물 한 가지밖에 없었죠. 미국은 진해항이나 함상에서 한국산 포탄의 구매 혹은 대여 절차를 끝마치고 그 물량을 유럽에 공급함으로써 유럽 포탄 재고를 한국 포탄으로 밀어내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은 이 포탄 물량을 비축하고 그 틈에 앞서 EU에서 계획하고 있던 것처럼 탄약 생산 역량을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결국 유럽은 또 한국 덕분에 시간을 벌었는데요. 그러나 한국이 포탄을 이 이상 내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비공개로 이뤄졌어야 할 포탄 지원이 밝혀져 버린 이상, 이 이상의 공개적인 행동은 한국한테도 이득이 될 바가 없죠. 실제로 한국은 이번에 항구에서 발견된 한국산 탄약에 대해서도 노코멘트로 일관했는데요. 유럽은 이렇게 한번 한국의 도움을 받자 숨통이 트이는 게 느껴졌는지 BBC 보도처럼 더 많은 지원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 이상 한국을 움직이고 싶다면 더 입맛을 돋우는 미끼가 필요할 것입니다. 어차피 한국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무너지는 것은 우크라이나와 유럽입니다. 아쉬운 줄 안다면 먼저 숙이고 들어오겠죠. 이처럼 한국의 방사는
최첨단 고성능 무기뿐만 아니라 압도적인 군수보급 역량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의 시국은 단순한 고평가를 넘어 EU 같은 초국가적 공동체조차 한국에 의존하는 상황을 만들어주고 있죠. 부디 한국이 앞으로도 이러한 국제 정세를 잘 이용해 더 큰 국익을 챙겨가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